배움과 나눔 미래를 꿈꾸는 평생 학습 도시 우리 동구. 안녕하세요. 녹태원을 운영 중인 권지연입니다. 녹태원에서는 떡, 한과, 쌀 베이킹 등의 한식 디저트 주문 제작, 판매와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쌀 베이킹인데요. 쌀 베이킹이란 밀가루 대신 우리 쌀을 이용해서 과자나 빵류의 디저트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비건 베이킹과는 조금 다르게 계란, 버터 등의 재료는 일반 베이킹이랑 동일하게 사용하고 밀가루나 글루텐을 배제하는 베이킹입니다. 주로 밀가루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의 간식용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요즘은 밀가루 알러지나 아토피가 없더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쌀 베이킹 디저트를 간식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떡과 쌀 베이킹 공방을 시작한 지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쌀 베이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이의 아토피 때문이었어요. 2016년에 아이가 태어난 뒤에 공방을 창업했고, 창업 당시에는 떡과 떡 케이크만을 취급하는 공방이었습니다. 베이킹은 단순히 저의 관심과 취미로 한 번씩 해보는 수준이었는데, 아이에게 아토피가 생기면서 간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음식을 가려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가장 해로운 식재료가 밀가루였는데 빵과 과자를 너무 좋아하니 먹지 못하게 할 수만은 없어서 쌀로 직접 만들어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쌀로 만들 수 있는 품목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배웠고, 지금은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쌀 베이킹으로 창업반 수업도 진행할 만큼 경력을 계속 쌓고 있어요. 단순히 내 아이의 간식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쌀 베이킹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던 다른 엄마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요즘은 쌀 베이킹을 하는 공방이 동네마다 생길 만큼 수요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를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같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쌀 베이킹 공방 창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쌀 베이킹 공방은 소자본으로 여성들이 하기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창업하는데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 영업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증은 가정이나 일반 사무실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상가나 주방시설과 접객시설을 갖춘 후에 가능합니다. 이후 식품위생교육과에서 보건증 발급을 받고 위생과에서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다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종 민간 자격증과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갖추면 더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 자격증 취득은 내가 만들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 베이킹에는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오늘 소개드릴 품목은 쌀 카스테라입니다. 카스테라는 제과의 한 종류로 계란을 부풀려 별다른 팽창제 없이 가루를 섞어 오븐에 오랜 시간 구워 만드는 디저트로 부드럽고 잘 녹아서 아이들 간식으로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품목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쌀 카스테라는 오븐이 없어도 만드실 수 있도록 찜기를 이용해 쪄내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쌀 카스테라는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데 오늘은 바닐라와 초코 조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계란은 대란으로 5개, 배강금 100g, 설탕 110g, 쌀가루 140g, 바닐라 오일 약간, 코코아 파우더 약간 준비해 주시면 되고, 도구로는 찜기, 파운드 틀, 유산지, 핸드믹서, 칼, 도마, 채, 주걱, 쌀주머니, 떡 싸개지 등이 필요합니다. 쌀 카스테라는 한 덩어리의 빵 안에 2가지 맛 구성으로 제작될 예정이라서 노른자 반죽을 2개로 나누어 완성한 뒤에 흰자 머랭을 만들어 반반 나누어서 완성할 예정입니다. 계량하기 전 찜기 물솥에 물을 3분의 2 정도 채운 뒤에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을 미리 끓여놓지 않으면 반죽이 완성되고도 한참 두어야 돼서 카스테라가 잘 부풀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미리 불을 켜두어서 물을 끓여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주시고 노른자는 계량해서 반반 나눠서 담아줍니다.
그 다음 노른자가 담긴 볼에 설탕을 각 40g, 배당금 각 50g씩 나누어 섞어줍니다. 설탕이 모두 녹고 앙금이 풀릴 만큼 섞어주셨다면 쌀가루를 각 70g씩 나누어 넣어주고 한쪽에는 바닐라 오일, 한쪽에는 코코아 파우더까지 모두 섞어줍니다. 그 다음 흰자에 거품을 만들어 머랭을 만들 거예요. 핸드믹서를 준비해 주시고 먼저 설탕을 넣지 않은 흰자에 핸드믹서 저속으로 천천히 알끈을 풀어주며 거품을 올려줍니다. 이후 중속으로 올려 흰 거품이 빡빡해질 때까지 섞어주고 설탕을 2, 3회 정도 나누어 넣어주며 중속으로 계속 섞어줍니다. 설탕이 모두 녹았다면 핸드믹서 고속으로 올려 머랭이 촘촘하고 빡빡해지도록 섞어줍니다. 핸드믹서로 머랭을 들어보았을 때 끝이 살짝 휘어지고 힘있는 뿔이 만들어진다면 머랭 완성입니다. 완성된 머랭은 좀 전에 만들어둔 노른자 반죽에 반반 덜어 섞어줍니다. 이때 머랭이 죽지 않도록 주걱으로 반죽을 자르듯 섞어주셔야 합니다. 반죽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운드 틀에 유산지를 깔고 반죽을 부어줄 건데 저는 보통 진한 색의 반죽을 먼저 깔고 연한 색을 위에 올리는 편입니다. 두 가지 반죽을 각각 짤주머니에 넣어주고 짤주머니를 잘라 반죽을 짜 넣어줍니다. 위에 올라가는 반죽은 너무 힘을 많이 주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래 반죽 위에 얹어둔다는 느낌으로 짜 넣어주셔야 색이 섞이지 않고 또렷하게 구분되어 나옵니다. 반죽을 팬에 넣는 것을 팬닝이라고 하는데 팬닝이 모두 끝나면 찜기에 파운드 틀을 넣고 물이 끓고 있는 물솥 위에 얹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40분가량 쪄내면 카스테라가 완성됩니다. 40분 후에 잘 익은 카스테라를 찜기에서 꺼내고 카스테라는 바로 틀에서 분리한 뒤 유산지를 벗기지 않고 식혀줍니다. 식히기 전에 유산지를 벗기면 카스테라가 식으면서 내려앉을 수 있어요. 충분히 식힌 카스테라는 칼로 8등분을 내어 커팅해줍니다. 커팅을 끝낸 카스테라는 떡싸개지로 하나씩 싸서 포장해줍니다. OPP 봉투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딱 맞게 포장하는 방식이 가장 예뻐 보여서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카스테라는 냉장 보관해두고 드시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천연 색소를 활용해서 만들어 본다면 색색깔 알록달록 예뻐서 선물하기도 좋고 한 조각씩 답례품으로 드리기도 좋습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오븐 없이 만드는 쌀 베이킹 디저트 쌀 카스테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빵과 과자도 좋지만 우리 쌀로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쉽고 재밌게 건강하게 즐기는 취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녹태원은 팔공산 파계사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나오셔서 건강한 쌀 디저트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더 건강하고 더 맛있고 더 예쁜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배우는 녹태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